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작하기 전에 홍보 말씀. 안 들으실 분은 쭉 땡겨서 넘기시면 돼요. 9월 5일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8주 동안 실전 투자 스터디 같이 함께 하실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댓글 상단에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홍보는 이번 영상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반도체 설계 쪽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반도체 설계 정점에 있는 회사가 누구죠? 암이라는 회사입니다. 암. 네. 최근에 IPO를 선언했죠. 지금 IPO 나스닥에 상장할 것 같고요. 600억에서 한 700억 달러 정도의 시총을 형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이 상장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반도체 IP 쪽에 이제 생태계를 한번 주목받을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보자는 거고요. 어쨌든 미국에서 이렇게 이제 움직임이 있으면 우리나라 시장도 영향을 받으니까요. 그리고 사실 반도체 IP라 그러면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점유율, 그러니까 차지하는 비중이 한 1% 내외 정도에 불과해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보면 반도체 IP 시장의 규모는 67억 달러 정도 됩니다. 얼마 안 되네. 한 8조 원? 네, 8조 원 정도밖에 안 되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자, 요거는 우리 반도체 시장 집계할 때 TSMC 파운드리가 빠지는 거 아시죠? 왜냐면 외주해주기 때문에. 똑같아요. 반도체 IP 시장이 이렇게 작은 게 아니라요. 인하우스는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의미냐면 IDM이나 팹리스 업체들이 자체 설계해서 자기가 쓰는 것들은 여기서 시장 규모가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 판매하는 IP 가격만 요 정도 된다는 거고요. 이것도 굉장히 큽니다. 2025년이 되면 이게 10억 달러를 넘어설 것 같아요. 여기서 암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4분의 1 정도? 네, 4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보면, 매출 기준으로 보면 암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27억 달러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전체 67억 달러 중에서 한 27억 달러 정도가 한 30%대 정도 되겠네요. 한 3분의 1이 암이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태계 정점에 있는 회사가 상장을 하는 거고, 그러면 관련된 업체를 어딜 봐야 되냐? 결국 EDA 툴 업체들, 네, 시놉시스하고 케이던스 같은 업체들이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반도체 IP라는 건 그동안에는 너무 프로세서, CPU하고 GPU 같은 것들만 많이 봤는데 요즘에는 인터페이스 IP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런 거죠. 2.5D 구조에서 GPU하고 HBM 사이에 소프트웨어적으로 속도를 또 굉장히 빨리 해주는 기술들이 필요하겠죠. 자, 그거를 누가 하냐면 램버스, RMBS. 이거 못 찾겠다고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티커까지 이제 말씀드릴게요. 사라는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회사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나스닥 회사인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물량 떠넘기고 이런 거 아니잖아. 아, 이게 참 음모론이 이래서 무섭다라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국내에서 보면 IP 쪽으로 하는 회사가 칩셋 미디어, 그리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자, 이런 회사들이 있죠. 그리고 뭐 DSP 쪽,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스 하는 회사, 가온칩스, AD 테크놀로지, 코아시아. 자, 이런 회사들이 주목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도체 IP. 누구로 인해서? 암으로 인해서. 네. 좀 더 확장하면 뭐 리스크5 관련돼서 짐 켈러 아저씨도 나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한번 따로 정리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이 상장하는 거는 반도체 IP 생태계가 주목받고 좀 더 확장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도 있지만요. 결국 그동안 독점하고 있는 TSMC의 독점 체제가 혹시나 확장될 수 있지 않을까.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고 네, 확장될 수 있지 않을까. 낙수 효과. 누구? 삼성 파운드리. 자, 실제로 TSMC 팹은 항상 부족하죠. 특히나 지금은 코어스라는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이 쇼티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 코어스는 지금 엔비디아가 팡팡 땡겨 쓰고 있죠.
심지어 급행료까지 내고 있습니다. 급행료. 팹 부족하니까 우리한테 급행료 줄 테니까 빨리 줘. 왜냐면 지금 A100하고 H100이 너무 지금 잘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H100이 올해 기준으로 23년 기준으로 한 50만 개 정도 생산할 것 같은데 이게 24년도에는 150만 개에서 200만 개까지 늘려야 되거든요. 자, 늘려야 되는데 코어스 지금 캐파 3배 증설하고 있는데 자, 요 증설하는 만큼 그대로 땡겨가 버리겠죠. 그럼 누가 눈물 짓겠습니까? AMD죠. AMD MI300 어떻게 해? MI300, 네, MI300X 어떻게 합니까? 리사수 CEO가 TSMC 슝 넘어가가지고 야 우리도 팹 좀 줘. 우리 같은 대만 개끼리. 그죠? 그런데 거절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AMD가 지금 삼성 파운드리 쪽으로 컨택을 하고 있고 삼성 파운드리는 HBM3하고 iCube는 코머스하고 같은 겁니다. 거의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요거 턴키로 줄게 라고 지금 베팅을 한 상황이죠. 그래서 삼성이 혹시나 요거를 잘 해버리면 누가 수혜를 볼까? 국내 OSAT 중에서는 제가 국내 OSAT 어드밴스드 패키지 쪽으로는 거의 수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최근에 비율을 바꿨습니다. 하나 마이크론이 수혜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 마이크론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은 iCube를 해야 되고요. iCube를 해야 되는데 GPU 그리고 요게 HBM3죠. 요 12층입니다. 네, 12층. 12개 그리려면 시간 너무 걸리니까 네. 요게 A100, H100 같은 GPU고 요거는 실리콘 인터포저. 실리콘 인터포저고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는 플립칩 BGA. 자, 예전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2.5D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GPU하고 인터포저 하는 게 인하우스겠죠. 실제로 코어스에서도 칩하고 웨이퍼를 하는 거는 TSMC가 인하우스를 하는 거고요. 웨이퍼하고 서브스트레이트 PCB죠. 네, 플립칩 BGA. 그리고 HBM하고 인터포저 붙이는 거. 그죠? 요게 TC 본딩을 하는 건데 요거는 하이브리드 본딩을 하는 거고요. 여기를 지금 대만의 ASE가 하고 있죠. 요 포지션을 하나 마이크론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을지 못할지는 몰라요. 이건 뭐 자금력도 많이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검증이 필요한데 어쨌든 하나 마이크론이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업계에서 파악한 내용이니까요. 네. 그래서 하나 마이크론은 뭐 하는 회사냐? 자, 하나 마이크론은 주로 메모리 쪽에 OSAT을 하는 회사입니다. 네, 후공정을 주로 하는 회사고요. 일단은 이제 본사 매출이 있을 거고요. 본사 매출이 작년이 한 6,080억. 그리고 올해는 네, 한 5,800억 정도로 쪼그라듭니다. 그리고 해외 법인이 있죠. 브라질 쪽이요. 작년이 2,670억 정도 했고요. 올해는 한 2,500억 정도로 하락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베트남 쪽은 굉장히 잘 돼요. 베트남 쪽이 SK 하이닉스 턴키를 받았죠. 조단위 턴키를 받았죠. 이게 작년 매출이 470억 정도 했고요. 올해는 2,150억 정도가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머티리얼즈 자회사죠. 하나 머티리얼즈가 작년이 3,074억 했고 올해는 한 2,800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타 연결. 작년에 조정으로 3,356억 정도가 조정됐고요. 올해는 2,820억 정도가 조정되는 거예요. 상계된다고 하죠. 같은 회사끼리 거래하는 거니까. 자, 이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 시스템 반도체 쪽이 높아지고 있고 여기서 어드밴스드 패키징까지 확장하는 그림이라는 거죠. 요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작년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이요. 매출이 8,944억. 영업이익은 1,035억. 실적은 꽤 준수합니다. 물론 이제 연결로 잡히는 거니까 그렇지만
시총은 현재 9,330억 정도로 보고 있고요. 23년 전망치는 매출 1조 1,000억, 영업이익은 한 1,000억 정도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대비해서 시총이 아주 부담스러운 상황은 아닌데 결국 어드밴스드 패키징에 대한 부분,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겠죠. 삼성의 iQub의 일부 공정을 얘들이 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보통 주가라는 게 기업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잖아요. 그러니까 멀티플은 기대감이고 이 회사의 실적을 견인하는 부분은 당분간은 베트남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매출이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 같아요. 내년에는 거의 7천억이 육박할 것 같고요. 베트남 매출만. 그리고 25년에는 거의 9천억을 넘어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쪽 매출은 계속 안정적으로 이제 성장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멀티플에 대한 기대감이 어드밴스드 패키징에 이제 진입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만의 ASE 같은 포지션을 삼성전자 벤더 내에서 할 수 있을까? 이게 이 회사의 멀티플을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절대 제 말 듣고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홍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9월 5일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8주 동안 실전 투자 스터디 3기 함께 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주 내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나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많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